전략 더 꼼꼼하게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강영현 부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아시아 시장 굉장히 겁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행히 미국 증시 간밤에는 반등에도 성공을 해줬습니다. 네. 지난주 또 부장님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7월, 8월에는 주식을 좀 매수해보자라는 말씀을 또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네. 지수는 지금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지난주 말한 ISM 제조업 지표는 예상보다 또 잘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네. 5월 FOMC도 이제 바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아직도 좀 매수 접근해 볼 만한 시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7, 8월로 말씀드렸던 거는 장기 투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는요, 그럼? 단기라든가 분할 매수하는 것들은 사실 타이밍이라는 거 자체를 맞추기 어렵겠죠. 그런데 어쨌든 어제 밤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밤에 좀 지켜봤는데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도 이 지지점에 있었을 때 올라갔던 그런 부분과는 조금 강도가 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왜 얼굴이 이 모양으로 생겼을까라는 거죠. 에이. 아니 뭐 못생기고 잘생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 때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얼굴인데 그거를 제가 증권가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잖아요. 좌우의 얘기를 잘 들어보고 말은 신중하게 하라라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권맨으로 방송에 나와서 이거 시황을 얘기하고 위다 아래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가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낙폭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근심이 깊어지실 텐데 단 막연한 어떤 악재라든가 막연한 어떤 기대감으로 시장을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리스크를 고점에선 대비하고 바닥에선 또 사주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해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주에 나왔던 것들, 제롬 파월이 더 이상 인플레에 대해서 서플라이 체인 개선만 염두에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커밍아웃 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 와서 한 달 전에 FOMC 끝나고 나서 제롬 파월이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다. 분명히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문제, 지금은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 때문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문제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자들 분명히 통화량 증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 코멘트에서 그게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야들이 밟아갈 스텝들은 딱 답이 나왔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대로 필립스 곡선 이미 한번 실험률 때문에 했었고 이제 테일러 공식에 의해서 수준이 딱 나온 겁니다. 그걸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FOMC 5월 이후에 더 큰 스텝의 상승 각도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비해보셔야 되고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부터 5월 FOMC 5월 3일이죠. 5월 3, 4일에 있는 FOMC 전까지 주식이 올라오면 처분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거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대형주들의 실적, 지금은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뭐 연준 위원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FOMC 전까지 2주 정도는 발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크로 지표에 의해서 시장이 변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실적이 잘 나오니까 오케이 올라가는구나 하고 따라 붙다가 잘못해서 매크로가 뒷바람을 맞는 게 아니라 앞바람으로 오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갈 흐름이면 일주일 늦게 산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조정 수준이 어디쯤인가? 트레일링, 그러니까 지난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5년 평균에 딱 맞춰서 딱 수급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적 조정이 된 것은 얼마 정도, 어느 정도까지 실적 조정이 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매크로는 이제 알겠고 기업들 실적이 문제인데 그게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가격 전가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내리시면 되는 건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주가의 추가 조정폭이 얼마 정도까지 가면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10%에서 15%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이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등에 성공을 해서 이 14,000선을 뚫고 올라가면 좋지만 그 이전에 뒤집어진다라고 하면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PE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실적 나온 거, 그러니까 1분기까지 실적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다가 실적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으면서 지수가 거기서 딱 멈춘 겁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년, 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쯤에서는 실적만 잘 나오면 더 이상 빠질 게 없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12개월 후에 PE 레이시오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5년 평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가, 인플레라고 하는 거가 기존에 있었던 5년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5년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조정이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10년 평균인 것까지 내려가는 거니까 이 부분이 그냥 실적 조정치를 제외하고 멀티플만 조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유동성을 죄는 국면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15%에서 20% 더 빠져도 할 말은 없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입니다.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낼 거냐 안 낼 거냐, 빅테크들 실적 나올 텐데 나오면서 코멘트를 해줍니다. 앞으로 우리 장사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만저만해서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코멘트 줍니다. 그러면 시간에서 폭락도 하기도 하고 시간에서 오르기도 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죠. 그런데 지금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지수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은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수준이면 소비자 물가에서 생산자 물가를 빼준 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물건 값을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지 못하고 비싸게 물건 사다가 싸게 파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보라색 선이 윗방향으로 튀어 올라야 앞으로 한 1년 정도 있다가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지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분기 보고서 한두 분기 정도는 까보지 않아도 실적 별로겠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실적 별로인 거 확인하고 나서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 그러니까 2분기 지나고 나서니까 제가 7월 말 8월 정도로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기업 실적 발표 나오는 것들 오늘부터 좋은 기업들 산적하네요. 나옵니다. 네,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적 어떻게 기가 막히죠? 경제 스케줄이 여기서 큰 기업들 실적 다 발표하고 나면 FOMC 와서 떡 경제 지표 나오니까 여기서는 변동성이 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때 기업 실적과 유동성 축소되는 부분에서 어디쯤에서 균형점을 잡을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좌우로 잘 들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S&P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겁니다. 작년에 그랬죠. 기업 실적 멀쩡하니까 주가 안 빠질 거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주가에 대한 실적 추정치, 이게 지금 이쪽에서 위쪽으로도 있는 거는 기업이 실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익을 100 냈다가 120 냈다, 130 냈다가 이익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월가나 여의도에서 추정하는 주가와 연계가 된 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퍼센트 늘어날 거냐, 증가율에 초점을 맞추고 주가는 그거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증가할 거야 라고 여의도에서 예상해서 주가 다 땡겨놨는데, 그런데 10%밖에 증가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주가는 빠지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10% 증가할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게 차트가 지금 추정치가 49%,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5개는 안 좋아질 거다라고 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 이번 실적 분기 마지막으로 나오는 상황들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충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요약을 해보면 금리 인상하는 거가 여기 100bp 나왔죠. 이쪽으로 가면서 1% 이상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이 스케일은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선들 파란색 이런 것들은 멀티플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스닥이 지금 멀티플이 20에서 30배 사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100bp가 올라갈 때 이쪽으로 가보시면 30% 정도 조정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100bp 안 올렸습니다. 올린다고 겁만 줬지. 그러니까 100bp 올라가고 나서 100bp 또 올린다 그러면 거기서 이익 조정치 보고 10%더 조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 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 조정 준 건 S&P 기준으로는 충분히 조정을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스닥도 어느 정도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빅테크가 실적을 어떻게 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적 잘 나왔다고 올라간다 따라 붙으면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를 보고 붙어도 따라 붙으셔야 된다는 거고 전반적인 결론을 요약해 본다면 한 분기 정도는 더 기다려보는 게 그런 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인플레 차이로 인한 가격 전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글로벌 증시 쪽에서는 실적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좀 대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서도 종목 플레이가 좀 실종되는 장세였어요. 그냥 가차없이 성장주 중심으로 신저가가 속출하면서 빠지던 시장이었는데 우리 시장 좀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시장 지금 환율이 1,250원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팬데믹 터졌을 때 1,300원 일중 장중 고점 찍고 1,250원 종가 기준으로 하면 거의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92억 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버리지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제가 계속 체크를 해드릴 건데 시가총액이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2,527조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신용장구가 22.4조 원이라 8.86% 정도의 레버리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64조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22.4조 원, 그러니까 35%가 지금 레버리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단기적으로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환율이 다운턴이 일어나면서 한국 시장을 사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금 만약에 레버리지 상황을 갖고 있어서 주가가 다운턴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반대 매매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미국 시장도 지금 비슷합니다. 뭐 제가 차트를 갖고 오긴 했는데 다음번에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대응은 주가가 굉장히 큰 차별화를 보이고 있으면서 성장주로도 못 가고 시크리컬도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같이 올라가야 이게 매기가 들어오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컨테이너 가격부터 시작해서 운송비 다 떨어지고 있고 유가 빠지고 있고 그리고 철광석이나 이런 것들도 고점 대비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윗방향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멘텀이 없는 장세에서 트레이딩은 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니치 마켓으로 가서 테마주로 가서 뭐 매매를 하신다. 그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세를 갖고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을 높이시고 그리고 조금만 레버리지는 줄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종목을 선별할 때 무엇을 보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 또 이번 주 종목 픽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뭐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종목이 좋을 수는 없죠. 다 빠지니까. 부장님 이렇게 솔직해서 좋아요. 네, 뭐 좋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쇼티지 나고 들고 물려 있을 때 조금 더 샀을 때 나중에 괜찮은 거 하려면 재무제표 좋아야 됩니다. 실적 잘 나온 거 내신 성적이죠. 그동안 좋았는데 지금도 좋은 거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알콜이나 한국 단자 실적 좋은데 모멘텀 좋은데 원자재가 빠지면 좋아질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요일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강영현 부장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